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군함을 만든다고. CNN 뉴스를 보던 저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25년간 미 해군에서 기술 감독으로 일한 제가 보기에 이건 국가적 굴욕이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자막이 흘러나왔죠. 미 해군 차세대 전투함, 한국 울산에서 건조 결정. 앵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경쟁력 하락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요? 저는 분노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해졌단 말인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먼 감독, 울산행 비행기표를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설마 진짜로. 48시간 후 출발입니다. 짐 싸세요. 당신이 현장 기술 감독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적국도 아닌 동맹국에서 우리 군함을 감시해야 한다니요. 노포크 해군기지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녹슨 크레인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죠. 한때 세계 최강이던 미국 조선업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졌을까요? 냉전시대 소련과 경쟁하며 최고의 군함을 만들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조선업 자료를 봤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세계 선박 주문량 60%, 기술력 평가 세계 최고, 건조기간 단축률 70%, 심지어 세계 10대 조선소 중 8개가 한국이었죠.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숫자 장난이겠지. 실제로 보면 다를 거야.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울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가는 길에 보인 것들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배를 만드는 공장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여기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예요.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에 떠다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위라니 과장이 심하네. 현대중공업 정문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죠. 13개의 건조 도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각각이 축구장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조선소인가? 군사기지 같은데? 안내를 맡은 노아 블레어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계 어머니를 둔 31살의 젊은 장교였어요. 감독님, 여기서는 동시에 50척 이상의 배를 만들어요. 컨테이너선부터 LNG선, 심지어 해양 플랜트까지요. 50척이라고요? 말도 안 됐죠.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쳐도 그 정도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로봇들이 정확하게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설계도를 실시간으로 수정하고요. 인공지능이 품질을 검사했어요. 이건 그냥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우리 노포크 조선소보다 10배는 크네요. 노아 장교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감독님, 사실 여기는 노포크보다 50배 큽니다. 50배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들보다 앞서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규모는 클지 모르지만 군함은 다르거든요. 전투함에는 미국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우리에겐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다음 날 본격적인 검수가 시작됩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한국 기술진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3D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한서진 박사가 소개됐습니다. 37살의 여성 박사였어요. 서울대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죠. 반갑습니다, 콜먼 감독님. 저희가 제안하는 설계안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나타난 건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함이었어요. 스텔스 기능의 첨단 레이더,
그리고 전투 시스템까지 완벽했죠. 이건 우리가 요청한 사양보다 훨씬 뛰어난데요. 저희는 항상 요구사항보다 20% 이상 뛰어난 성능으로 납품합니다. 20% 이상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요구사항 맞추기도 힘든데 말이죠. 일본 도크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어요.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에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사람은 얼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로봇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십 대의 용접 로봇이 정확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스파크가 튀는 소리만 들렸죠.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설계도가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우주선 제조 공장 같은데요? 한서진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조선업에 적용했어요. 인공지능이 설계하고 로봇이 제작하죠. 사람은 감독과 최종 검수만 담당합니다. 그때 김태식 반장이 나타났어요. 59살의 베테랑 용접 명장이었죠. 40년간 이 일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독님, 구경 잘하고 계신가요? 목소리에 약간의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기술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군함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김태식 반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정말 최고일까?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기술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전은 어떨까요? 본격적인 기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기술자들과 미군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팽팽했죠. 저는 미국 해군의 설계 기준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께가 5cm나 되는 매뉴얼이었어요. 이 기준에 맞춰 제작해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건 25년간 검증된 미 해군의 표준입니다. 김태식 반장이 도면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 방식으로는 시간이 2배 걸립니다. 비용도 50%더 들고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검증된 기술이죠.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한서진 박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감독님, 저희 방식으로 하면 같은 성능의 시간은 절반, 비용도 30% 줄일 수 있어요.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불가능합니다. 군함은 상선과 달라요. 전투 상황을 견뎌야 하거든요. 저희도 군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한국이 무슨 군함을 만들어 봤다는 거죠? 언제요? 한국이 언제 제대로 된 군함을 만들어 봤다는 거죠? 호위함 몇 척 만든 게 전부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식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서진 박사도 입술을 꽉 다물었죠. 김태식 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부터요. 이지스함 세종대왕급도 214급 잠수함도 KDX-2 충무공 이순신급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실전 배치됐고요. 저는 당황했죠. 한국이 이미 첨단 군함을 만들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하지만 미국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실전을 치렀어요. 그 기준으로 이기셨나요? 김태식 반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최근 미 해군의 전투함들은 문제투성이었거든요. 주멀트급 구축함은 예산이 3배나 초과됐고 리틀럴 컴뱃10은 성능 미달로 조기 퇴역이 결정됐죠. 한서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독님, 저희는 미국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고 싶은 겁니다. 협력이라고요? 네. 미국의 전술 노하우와 저희의 건조 기술을 결합하면 완벽한 전투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7번 도크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죠. 도크 크레인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200톤짜리 선체 블록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어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날 상황이었죠. 아래에는 작업자들이 있었거든요. 자동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수리하려면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기술자의 말에 저는 걱정됐어요. 납기가 늦어지면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안전이었어요. 일단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김태식 반장이 헬멧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뭘요? 크레인 없이 어떻게? 너무 위험해요. 김태식 반장은 작업복을 단단히 여미더니 밧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과 함께 인력으로 블록을 옮기기 시작했죠. 미쳤나요? 200톤을 사람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도르래와 지렛대를 정교하게 이용해 조금씩 블록을 움직였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죠. 각자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담돼 있었어요. 한 명이 신호를 보내면 나머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차는 밀리미터 단위였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노아 장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감독님, 저들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같아요. 6시간 후, 블록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오차 제로였어요. 김태식 반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나지만 손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40년간 배운 게 이거예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팀워크의 결과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서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배가 나가야 나라가 먹고 사니까요. 우리에겐 배가 생명줄이거든요. 그 말에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반장님, 혹시 가족 중에 해군 출신이 있나요? 김태식 반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다시 만난 김태식 반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반장님은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셨나요? 40년째입니다. 19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요. 제 인생이 여기 있어요. 40년이라고요? 저보다 15년이나 더 오래 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죠? 다른 일도 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김태식 반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 해군 장교였어요.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에서 근무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같은 해군 가족이었던 거예요. 2년 전에 함정 설계 자료 실종 사고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순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욱 완벽한 배를 만들고 싶습니다. 바다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 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한서진 박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김 반장님 조카입니다. 어릴 때부터 삼촌이 배 만드는 걸 봤어요. 삼촌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지 봤거든요. 가족이었다니. 그제야 둘 사이의 묘한 호흡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조선공학을 공부했죠. 미국 유학도 갔고요. 하지만 결국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오셨나요? 미국에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었을 텐데요. 이곳이 제 뿌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노아 장교가 말했어요. 감독님, 이분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들을 단순한 하청업체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자들에게 설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미국 방식에 한국 기술을 더해서 말이에요. 김태식 반장과 한서진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진짜 협업이 시작된 거였죠.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함을요. 드디어 시운전 날이 왔습니다. 새로 만든 차세대 전투함이 바다에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평생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모든 설계와 건조 과정을 지켜봤지만 실제 바다는 다르거든요. 날씨가 최악이었어요. 풍속 25m의 강풍에 파고 4m의 거친 바다였죠. 태풍 전 상황이었어요. 시험을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노아 장교의 제안에 김태식 반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해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죠. 함정이 출항했습니다. 한 명은 USS 프리덤 코리아였어요. 거친 파도가 선체를 때렸어요. 하지만 배는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항진했죠. 선체 안정성 양호합니다. 속도 테스트 시작합니다.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어요. 시속 60노트까지 가속했죠. 미국 설계 기준을 훨씬 넘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선체 진동은 최소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서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식 선체 설계와 미국식 추진 시스템을 결합했거든요. 두 기술의 장점만 취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레이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거였죠. 강풍으로 인한 전자파 간섭이 예상보다 심했어요. 감독님,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 감소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설계 단계에서는 완벽했는데 왜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한서진 박사가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진동이 예상보다 큽니다. 미국 설계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안테나 각도를 재조정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바다 한복판인데요. 김태식 반장이 나섰습니다. 저희 방식으로 즉석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실시간 튜닝이 가능해요. 30분 만에 한국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재조정했어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하드웨어 설정까지 바꿨죠. 놀랍게도 레이더가 정상 작동했어요. 아니, 정상보다 더 좋았어요. 탐지거리가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그날 시험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한국식 설계가 미국 군함을 구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구한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 거였죠. 항구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 배우는 건 저였어요. 시운전 성공 소식이 본국에 전해졌어요. 펜타곤에서 축하 전화가 왔죠. 콜먼 감독, 훌륭한 성과입니다. 임무 완료해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았거든요. 조금 더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검수는 끝났잖아요.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조선 기술을 말이에요.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선진국 기술자가 개발도상국에서 배우겠다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저의 마음은 확고했죠. 2개월간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김태식 반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뭐라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된 걸 말이죠. 김태식 반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미국 기술 감독이 한국 반장한테 배우겠다고요? 농담이겠죠? 진심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진짜 기술을 봤어요.
한서진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신가요? 네. 저는 25년간 미국 방식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니 더 좋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울산에 남았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 책임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학생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용접을 배웠어요. 50대가 넘어서 용접봉을 잡는다니 상상도 못했죠. 설계도 읽는 법도 다시 익혔어요. 한국식 도면은 미국 것과 달랐거든요. 한서진 박사가 이론을, 김태식 반장이 실무를 가르쳐줬습니다. 노아 장교도 함께 남아서 통역을 도와줬어요. 감독님, 용접이 많이 늘었네요. 박기철이라는 28살 신입 용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를 늙은 미국 양반이라고 부르며 거리감을 뒀는데 이제는 스승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비밀을 말이에요. 그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즉 철학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였죠. 반장님, 이제 좀 알겠어요. 왜 한국이 세계 1위인지 말이에요. 뭘 아셨다는 거죠? 기술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김태식 반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조선 기술자가 되셨네요. 2년이 지났습니다. 울산 도크에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국 차세대 항공모함이 건조되고 있었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미 합작으로 설계했습니다. 미국의 전술 노하우와 한국의 건조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항공모함이 탄생하고 있었죠. 김태식 반장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마지막 프로젝트였어요. 반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야말로요. 미국 기술자가 이렇게 겸손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고집불통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반장님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강해진다는 걸 배웠죠. 진수식 날이 왔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천천히 바다로 나갔어요. 길이 300m, 배수량 10만 톤의 거대한 함정이었죠. 선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어, 트러스티드 바이 더 월드.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김태식 반장의 사진 앞에서 저는 경례했습니다. 몇 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이 배를 완성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어요. 반장님, 이 배는 우리 둘의 작품입니다. 아니, 모든 한국 기술자들의 작품이에요. 한서진 박사가 다가왔어요. 이제는 한미 합작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됐죠. 감독님도 이제 진짜 조선 기술자가 되셨네요. 아니, 한국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노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 한국 조선 기술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배를 만들 거예요. 세계 최고의 배를 말이죠. 박기철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는 반장이 된 그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감독님, 다음 프로젝트는 우주선이래요. 우리가 우주선도 만든다니까요. 우주선이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바다 위로 떠나가는 항공모함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강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강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울산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배가 만들어질 거예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강철보다 강한 배가 말이죠. 그리고 그 배 안에는 한국과 미국, 아니 전 세계 기술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의 힘으로 말이죠. 감독님, 한서진 박사가 뛰어왔어요. 방금 소식이 왔는데요. 우리가 만든 전투함이 나토 합동훈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대요. 최우수 평가라고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배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제 정말 확신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펜타곤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모든 미 해군 함정을 한미 합작으로 건조할 것을 건의합니다. 2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미래라는 걸요.